여보, 오늘도 맛있게 먹을게. 정이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하자. 아버님 항상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더 잘할게요. 여러분, 이런 사연 들어보셨나요? 어떤 노인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정류장에 나옵니다. 버스를 타지도 않으면서요.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도시락 2개. 주민들은 수군댑니다. 아니, 저 어르신 정신이 온전하신 걸까? 구청에서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불길하다고, 노숙자 같다고. 하지만 그 노인은 오늘도 그 자리에 섭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도대체 왜일까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마음 울리는 얘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요,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박종수입니다. 올해 78살이죠. 평생을 버스기사로 살았지요.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올라와서 40년을 핸들 잡고 살았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정류장에 서고 또 출발하고,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지금은 서울 외곽 영구임대 아파트에 삽니다. 혼자서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집을 나섭니다. 낡은 보자기에 도시락 2개를 싸서요. 목적지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요양병원 앞 정류장. 사람들은 제가 버스를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지요. 벤치에 앉아서 도시락을 꺼냅니다. 하나는 제 앞에, 하나는 옆자리에 천천히 뚜껑을 열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진 않지만은 제겐 따뜻합니다. 밥 한 숟가락 뜨면서 중얼거립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처음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한 노인 하나쯤이야 그랬지요. 근데 1달, 2달, 3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아유, 저 어르신 매일 나오시네. 정신이 온전하신가요? 아이고, 혼잣말도 하시던데. 동네 수포 아주머니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어르신, 매일 여기서 뭐 하세요? 저는 대답했죠. 그냥 밥 먹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면서 가버렸어요. 며칠 뒤에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도 잘 지내요. 경비 아저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나오시는 건 몸에 좀 무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당연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1달쯤 지나자 주민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불길하다고요. 아침마다 혼자 도시락 2개 꺼내놓고 앉아있는 노인이 있다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구청 복지 담당자가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공무원이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르신께서 매일 이 정류장에 나오신다고요?
예, 나옵니다.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건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을 뿐이에요. 여자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은 안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드님께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어차피 숨길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아들 성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구청에서 연락이 왔던데요. 그래. 아버지 요즘 매일 밖에 나가신다면서요? 정류장에서 혼자 밥 드신다고요. 아버지,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한번 뵈러 갈게요. 그때 얘기 좀 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요양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불 켜진 창문들. 저기 어딘가에 당신이 있었죠. 2년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해요. 남의 눈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저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제 아내 김정희와 한 약속. 정희는 군산 여자였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 23세 만나 25세 결혼을 했죠. 6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제가 버스기사 일을 시작한 건 26살 때였어요. 그때는 돈 벌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핸들 잡고 달렸죠. 정희는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 말 한마디면 됐습니다. 아들 성훈이를 낳고도 정희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돈만 벌면 됐죠. 말은 많이 못했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피곤하기도 했고, 그래도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있어줬어요. 그렇게 우리는 살았습니다. IMF 때도 정희는 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정도면 괜찮아요. 남들보다 나아요. 제가 정년 퇴직한 건 71살, 그러니까 71살 때였습니다. 더 이상 버스를 몰 수가 없었죠.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했거든요. 정희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무릎도 시큰거린다고. 그래도 밥은 꼬박꼬박 챙겨주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우리 둘이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이 좋았어요. 말은 없어서 그냥 같이 있는 게 편했습니다. 그런데 73살이 되던 해 가을, 정희가 이상했습니다. 여보, 오늘 며칠이에요? 10월 15일이요. 아, 그렇구나. 1시간 뒤에 또 물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수요일이요. 정희는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며칠 뒤에는 집 앞 수포에 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동네 사람이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죠. 뭔가 잘못돼 있다는 걸.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가 필요하세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야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요양원 보내지 마요. 안 보내요.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정희는 울먹였습니다. 나 침대기 싫어요, 여보.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우린 부부잖아요. 그날 밤 정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하나만 해줘요. 뭔데요? 내가 만약에 어디 가게 되더라도 밥은 같이 먹어요, 네? 아, 무슨 소리예요? 나 혼자 두고 어딜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희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냥 약속만 해줘요. 밥은 꼭 같이 먹는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요. 약속할게요. 정희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정희는 약을 먹었고요. 저는 정희를 돌봤어요. 산책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끔 정희가 날짜를 헷갈려 하거나 제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 달라졌습니다. 정희가 밤에 집을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나 집에 가야 해요.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저는 정희를 붙잡았습니다. 정희는 울었어요. 나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무서워. 저도 울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종수예요. 당신 남편. 정희는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종수? 예, 종수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수. 미안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정희는 밥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했죠. 저는 정희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몸이 나만하질 않았어요. 아들 성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도 쓰러지세요. 괜찮아. 나는 멀쩡하다. 아니, 멀쩡하지 않으세요, 아버지. 요양병원에 모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예? 너희 엄마가 싫어해.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엄마는 이미 아버지를 못 알아보잖아요. 알아보고 있어. 가끔은 알아봐요. 성훈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엄마 위해서라도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 말이 맞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76살, 그러니까 76살 되던 해 정희를 요양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제가 쓰러진 날이었어요. 과로로 실신한 거지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성훈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엄마 요양병원에 모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구나.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저는 성훈이 손을 잡았습니다. 매일 갈 거다. 매일 가서 너희 엄마와 밥 같이 먹을 거야. 성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예,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요양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집을 나갔어요. 걸어서 10분. 요양병원 앞 정류장을 지나 병원 안으로 들어갔지요. 정희는 3층 병실에 있었습니다. 창가, 침대.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갔어요. 여보, 나왔어요. 정희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눈은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응? 저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밥,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정이 거. 간호사가 정의 식사를 도와줬지만은 저도 제 도시락을 꺼내 같이 먹었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좋네요. 우리 밥 같이 먹어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같이 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거니까요.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어르신 상태가 안 좋아지셨어요. 빨리 좀 오세요. 달려갔습니다. 정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죠. 여보, 정희야. 정희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폐렴이 왔습니다. 이게 고령이시라 좀 위험합니다.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야, 나야, 종수야. 정희는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알아듣는 거지? 그렇지, 여보. 이틀 뒤 정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성훈이와 몇몇 친척들만 왔어요. 저는 멍했습니다. 6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나질 않았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성훈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실 거예요? 뭘? 혼자 사실 건데 우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 살 거야. 성훈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제가 걱정돼서요. 괜찮아. 난 아직 멀쩡하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약속했잖아요. 밥은 꼭 같이 먹는다고. 이틀 뒤부터 저는 다시 나갔습니다. 요양병원 앞 정류장으로. 도시락 2개를 싸서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정희 거.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도 날씨 좋네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성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구청에서 연락이 왔던데요. 매일 정류장에 나가신다면서요? 그래, 아버지. 성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미 돌아가셨어요. 알고 있어. 그럼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혼자서 도시락 2개를 싸들고 밖에 나가세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본다니까요. 저는 성훈이를 보았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랑 약속했어. 무슨 약속이요? 밥은 꼭 같이 먹는다고. 성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말이 돼요? 엄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어요. 없지 않아. 성훈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매일 혼잣말 하시고 도시락 2개 놓고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쳤다고 그래요. 저 노인 정신이 나갔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아직 남편이야. 성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냐?
시설 입소 서류예요. 아버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려야 해요. 저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아버지, 난 아직 멀쩡해. 혼자 밥 먹고 씻고 살 수 있어. 성훈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엄마 따라가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이가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성훈이가 간 뒤에도 저는 매일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6시 반, 변하지 않는 시간, 도시락 2개, 변하지 않는 약속.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대지만은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요양병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예. 저는 이선미라고 합니다. 저기 요양병원에서 일해요. 여자는 병원 쪽을 가리켰습니다. 간호조무사예요. 어르신, 매일 여기 계시는 거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저 혹시 김정희 어르신 보호자 맞으시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걸... 제가 정희 어르신 담당이었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이선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매일 오셔서 같이 밥 드시던 거 기억해요. 두 분 참 다정하셨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르신, 그 도시락... 이선미가 제 옆에 놓인 도시락을 봤어요. 혼자 드시는 거 아니시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이 같이 먹는 겁니다. 이선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정희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말은 못했어요. 이미 의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 손을요. 이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정류장 앞을 굴러갔어요. 저 어르신, 혹시 정희 어르신 방에 편지 있었던 거 아세요? 편지요? 예, 정희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나서 침대 서랍 정리하다가 봤어요. 봉투에 종수에게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분께 전달했어야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바빴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선미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언젠가 드리려고요. 낡은 흰 봉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아주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어르신 댁에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선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희 어르신 참 좋은 분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다 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열기가 무서웠습니다. 정희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요. 1시간쯤 지나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쓴 편지지가 나왔어요. 정희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흔적이 역력했죠.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네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약속 지키지 못해서.
끝까지 당신 옆에 있겠다고 했는데. 하지만 여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나 없어도 밥은 꼭 같이 먹어요. 우리 약속 기억하죠? 당신 혼자 먹으면 안 돼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내 먹까지 꼭 챙겨요. 도시락 2개 싸서 우리 둘이 먹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괜찮아요. 우리끼리 약속인데요, 뭐. 여보, 나는 당신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밥 잘 먹고 산책도 하고 웃으면서 사세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내가 물어볼 거예요. 여보, 우리 약속 지켰어요? 밥 잘 먹었어요? 그때 당신이 그렇다고 대답해주면 나는 그걸로 됐어요. 사랑해요, 여보. 고마웠어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0년을 같이 살면서 정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몇 번이나 됐을까?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더 확실해졌어요. 이건 제가 할 일이라는 걸. 그런데 정류장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었어요. 옆에는 경찰관도 있었죠. 어르신, 죄송합니다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어르신께서 매일 정류장을 점거하신다고. 점거요? 저는 그냥 앉아있을 뿐인데. 경찰관이 나섰습니다. 어르신, 공공장소를 사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주민들도 이용해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만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 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께서 매일 같은 시간에 계시니까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세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댁에 계시면 안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공원이라든지.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해요. 왜요? 저는 요양병원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밥은 꼭 같이 먹는다고. 경찰관과 직원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이해는 합니다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날 이후로 경비 아저씨가 저를 막았습니다. 어르신, 정류장 말고 다른 데로 가세요. 안 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해요.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고 정희 몫을 옆에 놨어요. 여보, 오늘도 밥 같이 먹어요. 경비 아저씨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성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회복지사와 함께였죠. 아버지, 성훈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아버지, 이제 시설로 가셔야 해요. 싫다! 아버지 선택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나섰습니다. 어르신, 저희는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시설에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편한 게 필요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정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 성훈이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성훈이는 편지를 받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엄마가... 성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걸 언제 쓰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아마 한 달 전쯤일 거예요.
간호조무사가 전해줬어요. 성훈이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성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지를 꽉 쥐고 있었죠. 한참 뒤에 성훈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성훈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잘못해 생각했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냥 집착하시는 줄 알았어요. 괜찮아. 아니에요, 저는 엄마 마음도 아버지 마음도 정말 몰랐어요. 성훈이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라. 성훈이는 편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훈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제가 더 이상 막지 않을게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훈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뭘? 건강 챙기세요. 밥 잘 드시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성은이는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엄마가 그러셨죠?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그래. 저도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성훈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약속 꼭 지키세요. 매일 같이 밥 드세요. 그럴게. 성훈이가 간 뒤 저는 다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내고 정희 목소리 옆에 놓았어요. 여보, 우리 성훈이가 이해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고맙네요. 당신이 편지를 남겨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보, 나 약속 지키고 있어요. 매일 밥 같이 먹고 있지요. 그 뒤로 사람들 시선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수군대긴 했지만은 예전처럼 노골적이진 않았어요. 어느 날 수포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드세요. 손에 김밥을 들고 있었어요. 제가 오늘 많이 만들었거든요. 이것 좀 드세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어르신. 매일 도시락만 드시잖아요. 아주머니는 김밥을 벤치에 놓고 갔습니다. 며칠 된 경비 아저씨가 왔어요. 어르신,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것 좀 드세요.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어휴,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정말 어르신 정성이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방해하진 않았어요. 간호조무사 이선미도 가끔 들렀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요. 예. 정희 어르신 좋아하시겠어요? 그럴까요? 물론이죠. 어르신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이선미는 웃으며 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다시 겨울이요. 봄이 왔죠. 저는 매일같이 같은 시간에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도시락 2개에다가 하나는 제 거, 하나는 정희 거. 어느 날 성훈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해요. 그래? 어이구, 축하한다. 결혼식에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이 녀석아. 성훈이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엄마 사진 가져오실 수 있어요? 식장에 모셔놓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져갈게. 그리고 아버지, 응?
아버지께서 줄에 좀 서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내가? 예, 아버지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말 잘 못하는데.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면 충분해요. 결혼식 날 저는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정의 사진도 함께 가져갔어요. 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례를 서면서 저는 말했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60년을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십시오. 약속을 소중히 하십시오. 식이 끝나고 성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뭐가? 아버지 덕분에 제가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이는 정의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아버지처럼 잘 살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았습니다. 요양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불 켜진 창문들. 여보, 성훈이 장가 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요. 다음 날도 저는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아침 6시 반, 변하지 않는 그 시간. 도시락 2개, 변하지 않는 그 약속.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여보, 오늘도 날씨 참 좋네요. 정이목 도시락을 옆에 놨습니다. 우리 밥 같이 먹어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냥 정류장에 앉아있는 노인 하나. 아내와 함께 밥 먹는 남자. 저는 오늘도 약속을 지킵니다. 정의가 없어도 정의는 여전히 제 옆에 있으니까요. 사랑은 함께 있을 때만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면요, 그 사람이 곁에 없어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나요? 누군가와 함께 나눴던 소중한 약속.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경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